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처마스입니다. 하루가 시작되네요. 월요일 새벽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무척 덥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그런 손절 이야기, 손절. 우리 주식 손절도 하지만은 이 사람도 손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절. 그 손절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제가 짧게나마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공감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모처럼 재미있고 편안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두 번째는 어쩌다 보니까 번호도 교환하고 친해지게 되었어요. 세 번째, 생일도 챙겨주고 안부도 주고받으면서 이제 자주 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과 다르게 가끔 또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친구니까 내 사람이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배려를 권리로 착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연락 답장도 며칠 뒤에 오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는 칼같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꾸만 기분이 상하는 이유가 내가 예민한 탓인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따져봐도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결국 불편함을 얘기했지만 나만 유별나고 예민한 사람이라고 이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운함과 배신감과 인간관계에 대한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멀어지고 마음에는 상처만 남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는 인간관계를 멀리하고 혼자 지내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좋은 에너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무작정 사람을 멀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하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고 내 곁에 있는 좋은 사람에게 더욱더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한 경우처럼 스토리처럼 현타가 오고 실망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어차피 사람은 사람끼리 살아야 돼요.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행복감, 에너지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좋은 에너지를 사람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을 항상 만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하셔야 합니다. 고민을 하셔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 해주고 또 그 사람도 잘 해야겠죠.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항상 늘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다양한 이야기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즘 관세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관세 동맹이라고 해야죠. 관세 협정이지, 협정. 동맹도 아니고 이제 협정. 한미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조선업 협력 방안에 미국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실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풀이되는데 최근에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협상 일정 취소 통보로 정치됐던 양국 간의 협상도 한미조선 협력을 지렛대 삼아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은 급작스러운 일은 아니고 미중 갈등 속에 미국은 꾸준히 해양력 강화를 도모해왔는데 해양력의 근간이 되는 미국의 조선업은 2000년대 이후로 사실상 붕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랍니다. 영국의 조선 해운 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보니까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2,412척 중 미국이 수주한 선박이 단 12척에 불과하네요. 중국의 수주 건수가 1,711척에 달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트럼프는 당선 직후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진행한 12분가량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와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더라. 그래서 선박 건조와 유지, 보수, 정비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제하는 것도 이 같은 미국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중국에 이어서 세계 2위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은 일본도 제공할 수 없는 선박 건조랑 MRO 기술과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이 이제 산업계의 일관된 평가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군함부터 잠수함, 세빙선, 그리고 LNG 운반선 등 특수선박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아요. 미국의 동맹국이면서 미 해군이 요구하는 품질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국뿐이라고 하는데,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열린 선박 전시회에 참관한 후에 게재한 보고서 보면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묻는 말에 대부분의 일본 조선사는 협력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여력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고, 일본은 5,5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 약속으로 관세율 인하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카드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우리 정부는 국내 조선 3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미 하나그룹은 최근 계열사 하나오션이 그 보유한 미국 현지 필리조선소, 여기서 LNG 운반선을 발주해가지고 미국 조선소에 50년 만에 LNG 운반선 수주 실적을 남긴 바 있어요. HD현대는 올해 4월 미국 해양 방산 1위 조선사죠. 헌팅턴 인걸스하고 군함 상선 협력 가속화를 위해서 그 MOU를 체결하고 건조 비용하고 납기 개선 노하우를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은 일본보다 경쟁력 있는 그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 전략산업 전반에 걸쳐서 직접 투자해서 현지 인력 양성 이르기까지 산업협력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이 대체 불가한 제조동맹임을 강조하면서 상호이익의 합의를 도출하고자 설득 중이랍니다. 이들 전략산업의 경우 공장 한 개 건설이 곧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이 미국 경제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 정부가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고 그룹사별 대미 협력 전략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하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그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만났죠. 그래서 하여튼 고위급 그 협의를 24일, 25일 잇따라서 진행을 해서 집중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25일에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도 했고, 그리고 구윤철 그 부총리죠. 그리고 스콧 베네트 미 재무장관, 조연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서 통상 현안을 최종 조율한다고 합니다. 31일 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 제대로 안 되면은 이제는 박살 나는 거죠. 또 코스피 코스닥 더 착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8월 1일 이전까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즘 그 3200 고지전을 항상 그 뚫고 가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3200을 가지고. 이 고지 탈환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 이 관세가 잘 돼야지, 협정이 잘 돼야지만이 확실하게 뚫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달 들어서 상승세가 둔화된 PC용 구형 D램 현물가가 최근 오름세네요. 현재 보니까 DDR 퍼 공급 부족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DDR 이 퍼 고정가를 올린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퍼스에 보니까 지난 16일에서 20일 PC용 DDR4 주요 모델 가격이 9일에서 15일 대비 동반 상승했고, DDR 8기가짜리 그 원 GX8 3200이 4.98에서 5.17달러로 갔네요. DDR4 8기가짜리는 3.47에서 3.47달러까지 올랐고, 하여튼 오릅니다. 지금 보니까 DDR은 D램 성능을 정의하는 기술 표준으로 D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제품을 의미하죠. DDR4는 2014년 양산을 시작한 구형 제품이고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2020년 시장이 열린 DDR5대요. DDR5. 이렇게 DDR4 현물 가격이 올 2분기 공급 부족이 심해지다 보니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달 들어서 좀 주춤했고, 9일에서 15일 보니까 DDR4 8기가짜리가 0.99% 떨어졌고 나머지 제품도 최대 0.59% 오른 데 그쳤고, 고객사가 DDR4 재고를 확보해서 긴급 주문이 줄어든 탓이라고 합니다. DDR4 현물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원인으로는 업계에서는 공급사의 가격 인상을 꼽네요.
한국의 주요 공급업체 두 곳이 소비자용 D램 고정가를 크게 인상함에 따라 이달 초 둔화했던 현물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DDR4 가격 상승은 단기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고 D램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DDR5로 전환하고 있는 만큼 구형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24일 컨퍼런스 콜에서 최근의 DDR4 가격 급등은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일시적인 수요 쏠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